1997년 미 공군이 최초로 5세대 전투기를 공개함으로써 공중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는데요. 2005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F-21 랩터는 후속 모델인 F-35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 거의 10년 동안 공중을 장악했죠. 그런데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제작된 이 새로운 러시아의 비밀 제트 전투기가 과연 F-21을 이길 수 있을까요? 5세대 제트기 전쟁. 5세대 전투기는 현재까지 제작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제트기인데요. 정교한 항공 전자공학, 스텔스 기술 및 슈퍼 기동성으로 설계된 5세대 제트기는 이전 세대보다 기술적으로 발전하여 공중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죠.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한국이 모두 5세대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투기 세계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요. 5세대 경쟁이 매우 뜨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F-21 랩터, F-35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 중국 J-20 등 현재 3종만이 운용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독자적인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수년 동안의 테스트와 반복된 실패 끝에 수호의 수-57로 더 잘 알려진 팍파 T-50 제트기가 마침내 2020년 10월부터 연속 생산에 들어가게 되었죠.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나토와 러시아 진영 간의 긴장감이 끌어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 공군의 F-21 랩터와 러시아 수-57 간의 승자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하늘의 랩터. F-21 랩터는 록히드 마틴이 설계하고 제작했으며 록히드 마틴은 완전 작동 스텔스 전투기인 F-117A 나이트호크 스텔스 전투기의 생산을 막 완료하기도 했죠. 스텔스는 5세대 전투기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F-22 기능 개발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F-22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날개와 삼각형 표면 디자인으로 센서 회피 능력을 극대화했어요. 스피드 브레이크, 웨폰 베이 도어 및 엔진 배기 장치는 기체의 레이더 신호를 최소화하고 혼동하기 위해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크고 수직으로 기울어진 꼬리는 특정 각도에서 전투기의 적외선 신호를 감소시켜주죠. 기체의 금속 표면은 또한 레이더 흡수 재료와 페인트로 코팅되어 있어 적의 탐지 및 대응을 방해할 수 있어요. 크레이 슈퍼컴퓨터가 조종사를 지원하여 F-21을 매우 조작이 쉬운 하드웨어로 변신시켰는데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공격 각도에서 적에게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를 통해 F-22는 확장된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어요. 피치축을 따라 스러스트 벡터링을 사용하면 적에 비해 뚜렷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 엔진에서 훨씬 더 많은 출력을 얻게 되며 예상치 못한 방어 불가능한 공격 각도를 얻을 수 있죠. F-22가 설계 및 제작될 당시 조종석의 버블 캐노피 섹션은 당시 제트 전투기에 사용된 가장 큰 단일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였는데요. 더 낮은 무게와 향상된 가시성 및 미리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할 시 데드타임이 1초 미만으로 줄어드는 이 점은 미래의 모든 전투기에서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게 되는 전례가 되었죠. F-22의 전방 추력은 한 쌍의 F-119 터보팬 엔진을 통해 제공되는데요. 이러한 공학적 기술은 이전의 F-15 이글보다 40% 더 많은 출력을 생성해내며 이는 7만 파운드 이상의 추력에 해당하죠. 이 거대한 파워하우스 덕분에 랩터는 연료에 굶주린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순항 고도에서 마하 1.4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그 결과 제트기의 유효 범위가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설계가 구성 요소에 딱 맞아서 추가 연료 탱크를 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좋은 점이었죠. 그들이 말하듯이 필요성은 모든 발명의 어머니인데요. 애프터버너 사용 시 마하 2.25의 속도를 달성할 수도 있었죠. AN/APG-77 레이더는 랩터의 기본 센서 어레이로 특히 유효 범위를 벗어난 적 전투기를 추적하도록 설계되었죠. 대상으로부터 피하를 식별하는 고급 기능은 F-22가 무기를 준비하고 예열하고 발사하는 데 드는 귀중한 시간을 추가로 제공해줘요. 이 전투기는 먼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발사할 수도 있죠. F-21 랩터에는 다양한 오디넌스를 수용할 수 있는 3개의 무기고가 있는데요. 이 중 하나는 적외선 유도 AIM-9M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한 쌍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유효 사거리가 65마일인 레이더 유도 AIM-120 암람 슬래머 미사일 6개 이상을 탑재했죠.
중앙베이는 유틸리티용으로 예약되어 있어요. GPS 가이드 기능이 있는 제이덴 폭탄 또는 최대 4대의 600갤런 보조 연료 탱크를 실을 수 있는 옵션이 있죠. 또한 M61A2 6배럴 회전 게틀링건이 오른쪽 날개에 장착되어 있으며 최대 5초 동안 지속 발사할 수 있는 충분한 탄약을 갖췄고 분당 6,000발의 속도로 500개의 20mm 탄을 발사할 수 있어요. 러시아 수호의 수-57. 러시아에서 개발 중인 수호의 수-57은 훨씬 더 비밀스러웠는데요. 7년간의 시험 비행에도 불구하고 서부 진영은 이 제트 전투기의 세부 사항, 사양 및 기능을 상대적으로 거의 파악하지 못했죠. 러시아인은 패를 숨기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이 또한 예외는 아니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조업체 수호이가 전투기 개발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점인데요. 특히 엔진 구성이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최초의 기능성 수-57 제트 전투기는 2019년 러시아 항공우주군에 투입되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수-57과 F-21 랩터는 모두 5세대 제트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설계 측면에서 차이점이 많은데요. 랩터는 혁신적인 온보드 컴퓨터, 고급 레이더 및 경이로운 엔진 덕분에 기동성과 스텔스에 최적화되어 있죠. 반면에 수-57은 브레이크넥 속도라는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어요. 이로 인해 악명 높은 YF-23 블랙 위도우2와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되었죠. 수-57은 수-27 플랭커의 기체 형태를 논리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한 것으로 레이더 관측 가능성을 낮추고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화되었는데요. 블렌딩 윙 디자인은 내부 공간의 부피를 증가시켜 고급 항공 전자 시스템은 물론 추가 연료 및 무기를 수용 가능케 했죠. 당시 수-57은 하늘에 있는 다른 어떤 전투기보다 초음 속에서 더 많은 기동성을 가졌다고 여겨졌어요. 저속에서 3D 추력 팩터링을 사용한다는 것은 수-57의 꽤 인상적인 고개 비행 스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고속 공중 전투로 연결될지는 미지수였죠. 수-57의 큰 디자인 특징은 2개의 거대한 대형 엔진을 들 수 있는데요. 세턴 이지데리의 30 터보제트는 F-22와 동일한 영역인 각각 35,5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내뿜을 수 있죠. 그 결과 순항에서 마하 1.6의 속도가 가능했고 최대 속도는 마하 2로 경쟁자보다 훨씬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어요. 실망스러운 점은 주요 마일스톤 디자인 및 제조 날짜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조립 라인에서 나온 첫 12대의 제트기가 실제로는 수-35의 동력을 공급하는 65,000파운드 추력의 세턴 AL-41F1 애프터버닝 터보팬을 수용할 것이라는 점이죠. 다소 실망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엔진은 마하 2.1을 넘어서도록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약속했지만 F-22에서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수-57의 한 가지 기능은 바로 측면에 레이더를 추가 장착하는 것인데요. N056 발카 스코럴 레이더 시스템은 L-402 전자방어 시스템의 훌륭한 파트너이죠. 멀리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주요 방법은 L밴드 어레이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물이 가까이 다가오면 101KS 에톨 전기광학 세트가 인계를 받게 돼요. 그것은 적외선 미사일을 타고 가이드 시스템의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으로 추적이 되죠. 수-57은 다른 5세대 제트 전투기에 비해 훨씬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트릭을 가지고 있어요. 수-57에는 동체의 거의 전체를 차지하도록 배치된 이중 대형 내부 무기고를 갖췄는데요. 각 무기고에는 가시거리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넘어선 4개의 K-77의 미러 이미지를 갖췄죠. 이 미사일은 이전 세대 K-77보다 훨씬 큰 청사진과 능동적인 전자 스캐닝 레이더 어레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100마일 거리에 매우 빠른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으며 언더윙 페어링에 보관된 한 쌍의 K-74M2 단거리 적외선 유도 미사일과 함께 사용 가능하죠. 또한 기체의 밑면에는 소프트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요. 날개의 어깨에서 휴대용 방공 시스템을 발사하여 열추적 미사일에 대한 최후의 방어 수단을 제공해줘요. 랩터 대 수-57의 맞대결. 이제 분석해보죠. 과연 F-22와 수-57 중 1대1과 난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두 제트 전투기는 완전히 다른 우선순위를 특징으로 하여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이점을 제공하므로 대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닌데요. 수-57 레이더 시스템과 온보드 미사일은 장거리에서 적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데 유리하죠.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기체의 순수 속도 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무기 사거리 내에서 교전하기 위해 가속하거나 불리한 교전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후퇴할 수 있어야 해요. 수-57과 F-21 랩터가 서로의 사거리 내에 있으면 수-57이 실제로 우위를 차지하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F-21 랩터는 스텔스와 기동성을 선호하는데요. 또한 보다 유선형의 레이더 회피 설계로 뛰어난 장거리 탐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적의 레이더 범위에 잠입하고 완전히 인식되지 않은 채 매복 공격을 수행할 수 있죠. F-22는 은밀한 디자인으로 인해 초기 이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제트기가 서로의 시야에 들어오기 전에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랩터의 전략은 러시아 레이더로부터 숨기 위해 스텔스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수-57의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은 훨씬 우수하며 F-22는 이에 부족한 면이 있죠. 이것은 뚜렷한 단점이에요. F-21 랩터는 훌륭하게 설계된 전투기이자 동급 최고 수준의 세계적 전투기이지만 수-57은 이보다 적은 비용으로 그것과 맞설 수 있음을 증명해요. 현재까지는 두 제트 전투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그저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죠.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 둘의 격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가깝다는 거예요. 결론. 이제 가상으로 결과를 도출해 볼 차례인데요. 펜타곤은 러시아 수-57 전투기에 대항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미 2세대 F-21 랩터에 대한 설계를 시작했으며 이는 기존의 설계를 더욱 현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시도예요. 이 새로운 세대는 구형 F-21을 상대로 워게임을 치르게 되는데요. 구형 전투기는 러시아의 수-57 전투기를 흉내내는 역할을 맡게 되죠. 구형 F-22의 조종사는 실제 적의 교전을 더 잘 모방하기 위해 러시아 및 중국 조종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훈련을 받게 돼요. 구형 F-22는 업그레이드된 스텔스 외부가 없으며 매우 기본적인 미사일이 장착되는데요. 수-57을 모방하기 위해 도색까지 하게 되죠. 한편 신형 F-21 랩터는 전제적으로 보호된 점화 모듈과 더 큰 기폭 장치와 함께 AIM-9X 블록 1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요. 그리고 고급 중거리 AIM-120D 미사일과 쌍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적군의 기체를 잘 모방한다고 하더라도 숨은 요소들을 반영할 수는 없는데요. 수-57에는 러시아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기술이 있을 수 있죠. 또한 조종사의 훈련도와 개인의 반응 시간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아마 실제 특정 전투의 승자는 F-22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 테스트되지 않은 수-57의 전투 능력에 대해 총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죠.